중간에 제가 말이 끊기면은 녹화를 끊었다가 했다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노딱 해결을 하는 문제로 중간중간에 짤을 계속 녹화를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그 나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영상에 본 또는 짤 이렇게 쓰여 있으면 본은 본방송, 라이브 본방송을 뜻하는 거고 풀 버전. 풀 버전이고 짤은 짧은 버전인데 짧은 버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 의제가 바뀔 때마다 녹화 또 녹화 해제 뭐 이런 걸 누르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온 거죠. 이런 인사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추미애 의원 당사자가 음,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그 낮에 못다한 얘기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급부상 뭐 이런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추미애 그 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숙고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의원님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추 대표님 잘하실 거예요라고 이렇게 열심히 푸시를 해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한 5일 정도 후에 검증을 수락하고 자, 그 지금까지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음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모르긴 하지. 조국 장관 보면은 사실 검증의 의미가 없어. 검찰이 그런 식으로 현미경 들이대면은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추미애 전 대표의 결단을 저는 엄청나게 축하랄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비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실력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추미애 의원이 19대 때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계셨거든요. 근데 보통 그 국정감사 하실 때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의원들 질의할 때 7분 동안 서류 이렇게 들고 막 넘기면서 읽잖아요. 막 이렇게 막 넘기면서 막 줄줄줄 읽잖아요. 근데 그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의원실의 보좌관하고 엘리베이터를 우연히 같이 탔는데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그러면 질의할 거리가 뭐야? 이렇게 하면 대부분 질의서 자체를 줍니다. 한 10대 장으로 만들어진 질의서를 드리는 게 보통인데 포스트잇에 단어 3개를 적어 놓은 걸 딱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딱 봤더니 그래? 그럼 들어가 봐 하고 혼자서 이제 감사장으로 들어가서 포스트잇 그 한 장을 가지고 몇 시간을 정말 종횡무진 활약하는 걸 봤거든요. 야, 저게 실력이구나. 진짜 그 키워드 3개만 가지고 아직 국정감사장에서 하는 질문은 그 굉장히 짧은 7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논리와 정확한 데이터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포스트잇 한 장 가지고 활약하시는 걸 보면서 와, 저게 진짜 국회의원으로서의 실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당대표로서 뭐 선거를 2번이나 다 승리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법무장관이라도 이게 지금은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법무부 장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뭐 좋은 결과 얻으면은 아마 단번에 그 대권 후보로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52일 만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거거든요. 공석이 된 지 52일 만에 그 사이에 검찰은 옛날로 완전히 거의 원위치했다. 그걸 볼 정도고 검찰은 지금 거의 뭐 난동 수준의 검찰이 하는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 무게로만 보면은 사실상 국무총리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렇죠.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에 갔다는 것 자체 5선에다가요 여당 당대표에다가 정권교체까지 이뤄낸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뤄낸 어마어마한 정치적 비중 갖고 있는 분이시고 이제 싫어하는 분들은 뭐 예전에 이제 그 탄핵과 관련해서 뭐 삼보일배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치 어떻게 하니? 넘어와서 문 대통령 정권 교체에 큰 힘을 보태고 그러니까 사상 유례가 없이요. 사실상 민주당 부류의 정당 대표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당대표 임기를 채운 사람이에요. 되게 민주당 유가요. 당대표를 하고 있다가 무슨 선거 지거나 그러면 당대표 대부분 물러나고 막 그런 상황 많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강단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등의 그 논평을 보면은 엄청 신경질을 내더라고. 뭐 후한무치한 인사냐.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야, 뭐 이렇게 센 사람 들어온 거야? 요 느낌. 엄청 잘했다는 내가 욕도 거죠. 못하는 사람이 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하는 말 반대로 하면 돼요. 잘한 겁니다. 분위기가 어. 바뀌었다라는 상징 같아요. 이렇게 조국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 다 참고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막으시는 뭐 탱커 아. 같은 이미지였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 내정이 된 거는 이제는 우리는 공격을 하겠다라는 약간 좀 상징적인 이미지 같아. 이게 뭐 나중에 할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그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되게 큰 멱살이 하나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추미애 의원님을 장관으로 내정을 했다는 거는 좋은 멱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사인으로 읽히거든요. 어쨌건 저는 이런 얘기 먼저 드릴게요. 좀 김세린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하다 보면 막 박수 치다가 우리 윤석열처럼 나중에 또 뭐하냐라고 욕할 때가 분명히 와요. 다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임기가 끝났을 때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힘을 실어 줘야 되고요. 물론 잘할 거라고 보는데 조국 장관 털리는 거를 그만큼 봤으면은 하기 싫었을 거예요. 진짜 하기 싫었을 거야. 지금 자유한국당도 또 뭐 검증을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속살까지 다 털려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법무부 장관 총대 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추미애 지금 이제 장관 내정자를 담고 싶어하는 마차님, 추미애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추미애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어떤 느낌이에요? 핑크색 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 아닌데 나는 무섭다는 느낌 안 들어요. 어떤 그 특정 상황이 되면. 근데 되게 무서운데 그런 자켓이 어울린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차기 법무부 장관 그 자리가 예수님 말고 누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안 돼. 예수님 안 예수님도. 돼요. 국적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폭력을 사주했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심해 주세요. 아이고 유튜브한테 또. 아니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됐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앞으로 청문회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꾸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려고 하는 이 판국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더기가 상황을 하려고 하는 이 판국에 좀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단언을 하건데 안 생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그것도 웃겨요. 안 생기는 것도 웃겨요. 조국 장관 때는 그렇게 털어놓고 추미애 장관 때는 또 똑같이 안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추미애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인 거고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방어막이 돼요. 그것도 웃겨요. 거기다가 국회의원은 봐주고 안.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하는 과정에서 원내에서 그 상대당한테 보여준 그 면모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추미애 의원이. 그러니까 조국 장관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게 역시나 비정상이었다는 것밖에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건 확실히 비정상이죠. 너무 뭐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 그 조국 장관을 먼지 털듯이 털었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 또 뭐 또 한 번 더 그렇게 하다가는 아마 역풍이 거세게 불 거예요. 그런 부분도 뭐 자유한국당이든 검찰이든 뭐 고려를 하고 하지 않겠나. 그게 그래서 눈치 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조국 장관도 그랬는데 설마 그다음 법무장도 그러리 하는 시각도 있고요. 지금 검찰이 청와대 뜨는 거 보면은 무서운 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정권 바꾸겠다는 기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한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난 그런 생각까지 했어. 윤석열이 대선 주자가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 임기 끝나고 나서.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어느 쪽 예단도 저는 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 털듯이 털어. 그래서 아예 그냥 검찰 자체를 우리가 아예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이 좀 더 열받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검찰을 영국처럼 만드는 것도 괜찮죠. 영국에는 검찰이 없잖아요. 식물 예, 검찰. 변호사가 대행하잖아요. 검찰 업무를. 맞아요. 아웃소싱해서. 앞으로 우리 예. 나라가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개혁 중에 하나가 검찰은 그냥 기소하는 공무원 저 김주사 기소됐어 이 정도. 김주사. 사실 검찰의 영어 단어인 프로세큐터라는 뜻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냥 기소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뜻이지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정말로 국가 구조 자체가 탄생부터 약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슬픈 역사가 있다 보니까 독재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편한 형태의 최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지분간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추미애 후보자가요, 한 말,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라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각오다. 요거는 지금 뭐 되게 막 화려한 수사를 썼지만 시대적 요구라는 게 뭐겠습니까? 검찰 개혁. 검찰 개혁입니다. 예. 법무부라고 하는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검찰에 대한 통제입니다. 그 통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검찰이 법무부에서 적당하게 통제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인권. 법무부는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라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할 때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정도의 실질적인 통제. 지금까지는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해왔죠. 검사들이 파견나가서 실국장들 한 15자리 중에 한 14자리를 차지하면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만드는데 실제 방패막이가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개혁의 뒤를 이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무난히 청문회 통과해서 또 저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청문회가 끝나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가 죽지는 않는다. 어떻게든지 한번 싸워보겠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4개월 동안 싸웠던 이 지긋지긋하고 피눈물 나는 이 상황을 할만하죠. 이제 다 해봤잖아. 또 해. 할만해요. 또 해. 모든 마음을 모아서 추미애 장관님을 우리는 지킬 겁니다. 마차님이 진짜 이제는 전사가 됐구나 아주.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